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얘기해야겠군요. 전 아버지와 오빠 한 명과 함께 자랐는데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자란 월급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힘든 생활을 함께하며 아이들을 키울 책임감도 없었고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대놓고 말했대요. 솔직히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머니의 모습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저 얼핏 보이는 실루엣이 전부였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오히려 덜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네요. 떠올릴 만한 모습이 없으니까요. 어쩌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싫어해서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된 걸 수도 있지만 중학교 3학년이 돼서 고민이나 도움을 청할 엄마가 없다는 게 꽤 서럽더군요. 그리고 집안에 항상 남자만 있어 여자 형제가 있거나 엄마와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아마 방황은 고등학교 진학할 때부터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적었는데 갑자기 폭발했으니 말이에요. 아버지와 오빠가 잘 안 챙겨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여자라는 이유로 더 사랑받았고 아버지는 저희 남매를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 없는 형편에도 이것저것 해주시려고 노력했거든요. 저의 학창 시절의 기억은 방황과 반항을 했던 기억뿐이에요. 고1로 올라가는 방학 때부터였을 거예요. 아버지와 오빠에게 저는 이유 없는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아버지는 왼종일 투덜거리는 저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저에게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혼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왜 그러냐?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아빠에게 속상한 거 있어서 그러냐? 등등요. 그때 저는 해선 안 될 말을 했어요. 난 엄마가 없잖아. 남들 다 있는 엄마가 없는데 아빠만 있어서 뭐해? 난 그냥 아빠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에요. 한 번도 엄마의 빈자리에 대해 논하지 않았던 저인데 제 입 밖으로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철없던 저는 아버지의 그런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방으로 획 들어갔죠. 오빠는 제 방문을 벌컥 열고는 아버지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 속상하게 그런 소리를 해대냐면서 저를 나무랐지만 전 반발심에 더 심한 소리를 해댔고 문 밖에 있던 아버지는 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방에 들어오신 후 한마디 하시고 나가셨죠. 너 그런 말 할 거면 이제 내 딸 하지 마라. 난 널 그렇게 키운 적 없다. 라고 말이에요. 전 그 말을 듣고 반항심에 집을 나갔어요. 그때는 방학이었기에 학교를 안 가도 돼서 학교 걱정은 없었고 친구네 집에서 지내다가 알바 자리를 구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밖에서 일해보면서 어리다고 무시도 당해보니 쉬는 날 없이 일하던 아버지 얼굴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일주일 되어가니까 저에게 연락 하나 없는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하면서 정말 난 이제 아버지 딸이 아닌 건가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숙이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친구네 집에서 계속 머무는 것도 눈치 보였으니까요. 그때쯤 오빠가 제가 알바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시내 쪽 칼국수 집에서 서빙과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윤곽이길래 자세히 보니 오빠였어요. 오빠는 일 언제 끝나냐는 퉁명스러운 말을 던지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어 라고 하고 서빙을 하는데 오빠는 칼국수 하나를 시키더군요. 그래서 칼국수를 가져다 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오빠가 그리워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잘못들이 부끄러워서가 제일 클 거예요.
오빠는 저의 손을 잡고선 이제 집에 가자 라고 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알바가 끝난 후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오빠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빌라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다 알면서 그렇게 어린애 마냥 투정 부리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대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저 몰래 오빠에게 연락했다고 하네요. 제가 정말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엇나갈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오빠는 저 몰래 제가 일하는 가게에 매일 와서 저를 보고 갔고,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철이 들 거라는 생각에 연락을 안 한 거라고 했습니다. 전 집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 상처 주는 말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와의 약속도 했는데요. 바로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속상함을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아니니 서로 상처만 남는 말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전 사춘기라 하면 사춘기인 시절이 지나갔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도 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성실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부모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고, 사실 그런 평범함을 유지하며 사는 게 제일 힘든 것임을 잘 알기에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 또한 그런 평범함에 물들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항상 중간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화를 잘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기뻐서 날뛰지도 않는 그런 중도가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을 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1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시부모님이 되게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엄마 없는 저의 환경을 흠이라 생각하시지 않으셨고요. 정말 아무렇지 않아 하시면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걸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저 자체를 받아주셨어요. 그 모습이 아버지에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저도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대부분 한부모 가정을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시어머니가 저를 살뜰히 잘 챙겨주셔서 마치 저에게 어머니가 생긴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고부 갈등이라며 TV나 주변에서 많이들 싸운다는데 전 어머니와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했어요. 남들이 의례적으로 말하는 너를 내 딸로 생각하며 잘해주마 라는 말을 정말 실현해 주셨거든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아이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시댁에 가서 함께 지낼 때면 엄마가 없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평범하고 완벽한 가정에 속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기에 저랑 싸우는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행복한 생활은 결혼 5년 차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저의 친엄마가 등장하면서요.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려고 어린이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저 멀리서 힐끗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이상한 사람인가 싶은 마음에 얼른 아이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나오고 나서 아이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 혹시 김민지 맞니? 하고요. 저는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세요?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시는 것 같던데 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잠깐 커피 한 잔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분위기상 혹시 친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오겠다고 했죠. 어린이집과 시댁 그리고 저희 집이 모두 가까운 곳에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그분께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먼저 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잠시 만나고 오겠다고 아이 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혹시 친엄마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설마요. 저희 친엄마는 저 버렸다고 했어요.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촉이 맞았어요. 그분은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보러 왔다고 했는데 저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저를 찾는지요. 전 왜 지금 와서 나를 찾는 거냐고 막 따졌어요. 친엄마는 지금까지 못 만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친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바람을 폈고 이혼하겠다고 하니 아이들은 절대 못 준다고 했다 해요. 그리고 자신은 돈이 없어서 저와 오빠를 데려오고 싶었어도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고요. 이후에 저희를 보러 계속 아빠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이들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아이를 만나려면 엄마가 양육비 한 번도 안 보낸 걸 고소를 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머리가 아팠거든요. 친어머니는 오빠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오빠는 그냥 전화조차 받지도 않고 본인이 찾아가도 무시해버리기 일쑤여서 어쩔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이 내용들을 아빠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아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할 거래요. 오빠에게 이 사실들을 전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늦게나마 용기가 생겨 너희들을 만날 생각을 했다고 계속 미안하다고 제 손을 붙잡고는 커피숍에서 펑펑 우셨어요. 전 엄마 없이 살아온 지난 시절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전 신랑을 붙잡고 울며 이 사실들을 말했어요. 신랑은 잠자코 듣다가 일단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뭐가 진실인지 알아야 하니깐요. 하지만 전 고민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어머니 부재 때문에 가출하고 싸웠던 게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 같은 걸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다 또 상처를 드리고 사이가 소원해질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이제 다시는 어머니 얘기를 아버지에게 안 하겠다는 저와의 약속도 깨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혹여나 친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에게 자라온 세월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단 남편 말대로 아버지에게 말이라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지만 오빠에게 먼저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에게 이런 사실들을 말하자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자기가 그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말했습니다. 믿을 순 없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했고, 오빠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 말을 아버지에게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고 그런 우리 마음을 아버지가 눈치라도 채시면 정말 속상해할 거라고 말했죠. 오빠는 아버지에게 묻는 것을 반대했고 전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한 후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죠. 그리고 난 아빠를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엄마가 떠났다는 거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아버지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그 여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선 아버지는 뜸을 들이시면서 너가
나를 정말 의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 하지 않았겠지.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본질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약간이라도 엄마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 것이죠. 그렇게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먼저 자리를 뜨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본인이 제 친어머니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남편한테 혹시 얼굴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고 하자 제가 연락을 안 받아서 자기에게 연락한 것이고 본인이 지금 췌장암 2기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가족도 없고 병원비를 빌릴 사람도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속상했어요. 그래도 제 엄마라는 생각에 마음에 맴돌았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친어머니니까 돈을 드리자고 했어요. 저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죠.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잠깐이지만 나는 정말 엄마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2천만 원만 달라고 하셔서 돈은 다음 주까지 남편과 마련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가는데 어머니께 제 중고등학교 때 사진을 드린다는 걸 깜빡해서 다시 드리러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집 가는 길목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려던 찰나에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 돈 받았어. 진짜 내 말 믿더라니까. 잘하면 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췌장암 걸렸다고 아프다고 하니까 울던데? 진짜 바보 같지? 라는 말이었어요. 전화를 들어보니 저에게 돈을 받기 위해 누군가와 계획을 했고 일부러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화나서 당장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고 어머니는 당황했죠. 제가 들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대박인 것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남편 회사랑 제 아들 어린이집까지 다 아니까 깽판을 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전 기가 막혀서 그딴 식으로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라고 신나서 아버지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은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이해한다고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죄송했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돈 준비 안 하면 부모도 몰라보고 모르는 척하는 딸과 사이라며 회사에 깽판을 치고 시댁에 가서 다 말할 거라고 말이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전 가지 말라고 인간도 아닌 사람 상대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남편은 잘 말하면 될 것이라고 저를 안심시키고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긴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희 엄마를 만나러 간 사람이 왜 병실에 누워있고 어쩌다 교통사고가 난 건지 알기 위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연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 길거리에서 엄마는 돈을 안 주면 차도로 뛰어들 거라고 그랬고 그걸 남편이 막다가 사고가 난 것이더라고요. 전 그때 엄마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 저러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 그깟 돈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 남편이 다친 것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 시어머니는 미리 와 계셨고 엄마에게는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했는지 알겠다고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연락이 없으시네요. 저희 남편은 장기 손상으로 이틀 동안 대수술을 하였지만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 모든 게 저희 엄마 때문이라는 생각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마음 아파도 힘내라, 아이를 위해 힘내거라 라고 계속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남편이 죽자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어졌고 아들은 점점 나이를 먹는데 돈 들어갈 때도 많아졌죠. 그래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작게나마 장사를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자기가 옛날에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서 잘 안다고 말이에요. 남편 죽은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 때문인데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여전히 딸처럼 잘 해주시는 것도 감사했는데 장사까지 도와준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더더욱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죽으면 시댁하고는 거의 끝난 관계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아시는 시어머니가 빈자리를 채워주시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칼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도 다 마음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10년이 지났고 남편 없는 허전하고도 힘든 날들이 계속이었는데 어느 날 친엄마한테 또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전화를 무시했고 제가 전화를 안 받자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너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데 문자 보면 연락 줘.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게 웬 생뚱맞은 일인가 싶었어요. 10년 전에는 저한테 2천만 원을 뜯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난데없이 갑자기 유산을 준다고 하니 황당했어요. 그때쯤 코로나로 인해 칼국수 장사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는 안 됐지만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날짜를 잡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난 엄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췌장암에 걸렸었고 10년 전에 치료를 받아 암이 호전되었는데 그게 또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손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자 또 내 돈을 뜯으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저에게 부동산 등기를 보여주며 이 건물을 저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설마 하는 생각에 그 등기를 보니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8층짜리